어제 보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100분 토론 나와서 호텔 경제학은 한 대학원생 수준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너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어용 지식인들이 이재명 시대에 활개칠 걸 생각하니까 우리 국민들과 특히 3, 4, 50 세대 30대, 40대, 50대들이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 찍으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잘못됐는데 라고 서서히 지금 둑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오랜만에 강펀치를 찾아주셨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자,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자, 복당을 하셨네요. 복당하신 심정과 자, 친한계를 중심으로 또 당 일각에서 일단은 복당을 하셨는데 네. 만만치 않게 비판과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자,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친한계 분들이 비판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대선을 위해서 모두가 작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모아서 힘을 내야 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대응하진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렇게 무섭나? 왜 이렇게 신경 쓰고 견제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서워하실 거 없고요. 6월 3일까지 저는 뭐 개파 싸움이나 이런 거 모두 다 내려놓고 김문수 후보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지금 미리 생각하고 앞서 예단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해당 행위가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누구나 6월 3일 이후는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고 뭐 그때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난다 뭐 지금 당권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그걸 미리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셨죠? 네, 봤죠.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토론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네. 자, 일단 총평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인품을 보여준 토론회 같아요. 네. 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태도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도자다운 인품을 보여준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능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평소 본인이 능력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MVP는 이준석 후보다라고 할 정도로 준비가 잘 된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토론 실력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실체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토론 도중에 제가 아까 한 10년 만에 생방하다가 퐁을 카메라 앞에서 해본 것도 거의 처음이지만 우리 김대식 의원님과 함께 10년 동안 제가 방송하면서 토론 도중에 상대방 보고 어쩌라고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실체가 지금 이번 토론에서 보여줬다. 권영국 후보는 제가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김문수는 인품을, 이준석은 능력을, 이재명은 실체를 보여준 토론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토론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딴 건 이준석 후보죠. 네. 하지만 토론 이후에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반 이재명 정서가 결집되면 지지율 상승 효과는 김문수 후보 측에게 좀 더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단일화요? 네. 그런데 원튼 원치 않든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어떤 전략적 연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공격 역할을 해주고 김문수 후보가 차분하게 모두를 감싸 안는 모습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합이 잘 맞고 있다. 이재명을 상대로.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후보대로 역시 저 사람이 보수의 미래구나 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해지면 그걸 이제 잘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1차 토론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가장 화제가 됐었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커피 원가 120원, 그다음에 호텔 경제학, 그리고 어쩌라고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호텔 경제학이 계속 지금 패러디물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날강두 경제학. 네. 저게 예전에 그 축구 선수 호날두 호날두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왔네요. 노쇼했던 거. 예.
그 네.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 뭐 온라인상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자, 저거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요즘에 또 카니에 네. 가수 카니에 경제학 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콘서트가 취소됐거든요. 이번에. 그 취소됐어요? 네, 네. 저는 저 힙합이죠. 네, 맞습니다. 저 힙합을 잘 좋아하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카니에 경제학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내가 단순하게 설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면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정정을 하면 되죠. 정정을 하면 네. 되는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식한 인간들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어제는 뭐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 물론 이 내용과 그 내용은 다른 범주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같은 카테고리의 얘기이긴 해요. 왜냐면 어제는 뭐 나라 부채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그 심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미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아슬아슬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면 호텔 경제학이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나왔을 때 납작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논란은 납작 엎드리고 인정하면 또 별거 아닌 걸로 수습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50%를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를 참조를 하셔야겠지만 보통 보면 50%를 넘는 여론조사 가끔 있죠.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정도면 저 같으면 부자 몸조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살짝 피해가면서 그럼 되죠. 복싱할 것 같은데 네. 그냥 막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의 정치를 돌아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했던 경우가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 때는 선거 때는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과했어요. 언제 했었어요? 납작 엎드리고 뭐 전두환 발언, 뭐 이 정치랑 이런 솔직히 것들은 말해서 그때 잘했다. 전두환 뭐 발언 그때 3년 전이니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옆에 있어서 아는데 그 전두환 발언 사과 시키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쨌든 했잖아요. 야, 그 전두환 그 발언 사과 시키기 진짜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 말은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좋은 표현으로는 뚝심, 또 비판하는 분들은 고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물도 대선이라는 선거 판세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고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 사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호텔 경제학과 커피 120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핵심 지지층인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50대까지 아울러서.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걸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과를 안 하고 애둘러 가지 않는다는 건 선거 때도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뻣뻣하고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안 틀렸다고 할까. 거기에 지금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도 경제학이지만 이를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 그리고 어제 보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100분 토론 나와서 호텔 경제학은 한 대학원생 수준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너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용 지식인들이 이재명 시대에 활개칠 걸 생각하니까 우리 국민들과 특히 3, 4, 50 세대, 30대, 40대, 50대들이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 찍으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잘못됐는데 라고 서서히 지금 둑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차 토론 이후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변화의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여론조사 한번 뭐가 나온 게 있죠?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가 있나요? 좀 보여주십시오. 한 자릿수로 붙었네요. 네. 자, 에너지 경제가 의뢰했고요.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고요. RDD 방식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5월 14일부터 16일과 5월 20일부터 21일. 자, 딱 일주일이네요. 일주일 사이에 비교를 해볼게요. 자, 50.2%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8.1%가 됐고요. 35.6%였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38.6%가 됐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8.7%에서 9.4%가 됐네요. 자, 격차가 9.5%? 5%포인트 차가 됐네요. 10% 안이 되긴 됐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요 사이에 있었던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거죠? TV 토론이죠. TV 토론이죠. 네. TV 토론이 있었고, TV 토론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일단은 1% 조금 못 미치게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일단 올랐고, 자, 하여튼 요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 자, 또 볼게요. 또 오늘 또 다른 조사도 있나요? 저건 아마 데일리한 공정 조사가 하나 또 있네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게 여론조사 공정에서 데일리안에서 의뢰한 겁니다. 이것도 휴대전화 RDD 방식이에요. 요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5.1 대 41.9. 19일부터 20일이면 어제까지 한 거네요. 그제까지 한 건가요? 그렇죠. 그제까지 한 거네요. 그러니까 토론회 마치고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한 수치인데, 요거는 뭐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차범위 아닌데, 자, 요렇게 이건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따라잡고 있다는 건 추세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뭐 편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편차가 좀 있는데 여론조사의 그 방식이나 어제도 그 배종찬 소장님하고 우리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ARS와 전화 면접과에는 차이가 좀 있다. 네. 전화 면접일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아니 전화 면접은 벌어지고 ARS는 좀 좁혀지고 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ARS는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기 때문에 보통은 ARS가 먼저 변화를 나타내고 한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전화면접 조사가 그 결과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전의 선거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ARS 조사 기준으로 오차 범위로 붙고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화면접조사, 무당층이 많이 응답하는 전화면접조사에서도 똑같이 이제 따라오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게 남은 기간 동안의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ARS긴 하지만 오늘 방금 본 데일리한 공정조사처럼 오차 범위 내로 붙잖아요. 둘 다 40%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만하다,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서 뭐 수도권이나 충청 이전에 TK나 60대 이상의 보수 결집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잠자고 있던 보수들이 결집하기 위해서 뛰어나올 동력이 생긴다. 그럼 추가 상승의 여지도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